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최악의 악재 터졌다. 상황이 미친 듯 심각합니다. 하반기 핵폭탄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연체율, 건설사 부도, 집주인 역전세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3년간 부동산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또한 3년 이내에 세계 경제위기가 터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집값 대폭락 3대 요소는 경제위기, 국내 금융위기, 해외 집값 폭락인데 과연 그 상황이 올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최악의 악재 터졌다. 상황이 미친 듯 심각하다. 자, 꼭두가시, 언론 유튜브 가스라이팅, 로또 근성, 무지, 바로 이런 언론을 너무 믿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푹 빠지거나 가스라이팅 됐거나 로또 근성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는 무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자, 부자들의 꼭두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핵폭탄 3가지, 이 3가지가 글쎄요, 저는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아무튼 신경은 쓰이죠. 추락하는 중견 중소 건설사 1년간 700개 퇴출, 3200개 자진 폐업. 먼저 3가지가 뭐냐? 금융권 연체율이 심각해요. 두 번째, 건설사 부도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집주인 역전세가 절정에 다다르죠. 먼저 금융권 연체율, 저축은행 유가증권 3년 동안 300억이나 물렸고요. 그리고 요즘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지금 좀 위험해요. 공동대출 연체율이 무려 19%예요. 뉴스에 자꾸 나오죠. 상호금융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협, 수협, 농협, 이거 단위조합 농협을 말하는 거예요. 5대 은행 농협이 아니라.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건설사, 부도 위험, 고금리,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부도나는 거야. 미분양이나 미입주 돈을 못 받아. 그리고 공사비가 너무 올랐어. 자, 1년간 폐업 무려 3,200곳, 그리고 강제 퇴출된 곳도 700여 곳이나 돼요. 국내 건설 수주액이 무려 44%나 감소되면서 지금 분양률이 저조하죠. 적자로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집주인의 역전세 볼까요? 역전세, 전세 반환 대출 무려 3주 돌파. 올 연말까지 7초로 역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 유력해요. 자, 그 다음에 전세 만기 2021년 9월달 꼭지인데 이게 23년 9월에 제일 많다 이거죠. 갑자기 9월달에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늘고 있어요. 역전세 위험 가구 52.4%, 약 102만 가구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원희룡, 오세훈, 쌍두마차가 집값 잡니다. 이 두 분들은요, 차기 대선 후보자이기도 한데 집값 잡겠다고 혈안이 돼 있죠. 그런데 말로는 집값 잡겠다고 하는데 하는 꼬락서니라고 표현할게요. 하는 꼬락서니는 집값을 띄운다는 느낌이 들죠. 왜? 볼까요? 자, 집값 더 떨어져야 하향 안정, 한 목소리를 내는 원희룡, 오세훈. 집값 잡는다, 원희룡. 자, 5년간 집값 급등, 하향 안정,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 일단 듣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주택 투자할 때 지금 아니니까 자, 다주택자들 집 살 생각하지 마라. 그 신호 주의해라. 역전세, 금융 지원은 일부 하겠지만 생각보다 타격은 적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세 상승은 아직 시기상조다. 집값이 안정화하고 있는 중이다. 오세훈,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 하향 안정을 캐치플레이어로 내걸었고, 강남 집값 잡기, 강남이 잡혀야 전국의 모든 집값이 잡힌다.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집값 잡는 데 신경을 쓰겠다. 한강 50층 폐지했습니다. 이제 70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변공원, 이 한강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3년간 전망 3가지 시나리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를 좀 쳐볼게요. 지금 이게 86년부터 2026년까지, 그러니까 팩트도 있고 예측도 있죠. 보면 모양이 이렇게 올랐다가 쭉 장기간 하락했다가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장기 하락했다가
폭등했다가 이제 A, B, C 어디로 갈 것이냐. 예전에 일본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1기 신도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쭉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2기 신도시 물량이 폭탄이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거의 5년 이상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뛰었네요. 그럼 A, B, C 어디로 갈까요? 자, A. 폭등은 아니고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B. B는 이제 현재 보합권에서 상당 기간 횡보한다는 모습. C. 다시 올랐다가 소폭 떨어지는 W자 모양이죠. 소폭 떨어지다가 2, 3년 가다가 올라가는. 자, A, B, C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정황을 봤을 때는 약간씩 올라간다인 A가 가장 유력합니다. 근데 여기 볼까요? 3년간 전망, V자 반등 A, 세계 집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연동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 횡보, B를 말하죠. 현재 시세에서 횡보.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뛰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횡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라는 말 진짜 중요해요. 아무거나 다 뛰는 게 아니에요. 입지가 좋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자 하락. 이거 C. 과거 두 번 사이클 여기 보세요. 지금 올랐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두 번의 하락이 더블 딥이었어요. 왜 이게 더블 딥이냐면 여기는 일본 때문에 떨어졌고 IMF 때문에 떨어졌고 이때는 미국발 금융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라갔죠. 자, 이번에는 3년간 오르다가 그런데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경제에 정통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예요. 결국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다. 근데 터지는데 이번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지금 이미 여러 여건들 진짜 터트리려고 했으면 미국이 저렇게까지 노력을 안 하겠죠. 자, 아무튼 3년 후에 대충 3년간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뭐 오르든 내리든 3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문제라고 하나같이 그럽니다. 자, 그럼 보면 예측을 해보면 상승 전환 이제 대세 상승으로 조금 뭐 폭등이 아닙니다. 대상승으로 한 2026년까지 3년간 뛰었다가 대폭락. 바로 이게 경제 위기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보합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밑에서 놀다가 하락해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자, 일단 대세 상승, 해외 집값이 뛰고 있고 금리 인하할 것이 확실하고 장기적으로 지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 좀 더 높다. 하지만 결국 대폭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경제 위기, 거품 최고치고 장기 폭락. 지금 집값 거품이 세계적으로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뭐 사이클상으로도 경제 위기 한번 터질 때가 이제 머지 않았어요. 자, 이제 대폭락 3대 요소. 여러분들이 대폭락을 많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와야만이 대폭락하지 대폭락을 시도 때도 없이 기다리면 안 돼요. 끽해야 하락이에요. 조금 하락.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폭락은 이게 와야 한다. 먼저 경제 위기가 터져야 합니다. 경제 침체만으로 경제가 안 좋은 것만으로는 절대 집값 폭락하지 않아요. 해외 위기, 미국, 유럽, 중국 등 영향력 있는 국가가 터져야 하고 금리 급등, 2차 물가 폭등으로 금리가 막 갑자기 올라가야 돼. 진단 2022년 12월 작년 꼭지 찍고 지금 경제 위기 가능성은 낮아졌어요. 국내 볼까요? 국내에서도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국내도 역시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왜? 가계부채, 무역 악화, 금융이 상당히 안 좋아. 하지만 자, 특정 사태 이것도 문제가 되죠. 전세가 대란이되거나 PF 부도 확산이되거나 가계가 너무 빚이 많아서 부도가 나거나 자, 이게 뭐가 특정 하나가 터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진단을 해보자면 불안 요소가 많기는 하지만 경제위기 가능성은 낮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돼요. 오히려 다른 나라가 더 높아요. 해외 폭락. 자, 해외 집값이 폭락하면 무조건 우리나라 반토막 납니다. 근데 지금 해외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품도 뛰었고 아무튼 고금리 이제 저금리로 내려가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가 폭락을 하면 우리나라 떨어진다고요.
부동산 붕괴. 지금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금융권까지 확산돼서 경제 위기가 뻥 터지면 난리 나겠죠. 하지만 진단을 해보니까 한국과 연동, 주요 국가 최근 반등 중이라 이 해외가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사람이 늘어나야 집값이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야 할까요? 자, 지금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없이 세모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소폭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팍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급등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4050 부동산 핵심 주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 다주택자가 6개월 전보다 지금이 더 높아요. 매도보다 매입이 증가했는데 하지만 이게 만족스러울 만큼 매수세가 아니에요. 법인 매입, 소액으로 여러 채 매입하는데 역시 좀 늘어났지만 아직도 미진합니다. 자, 외지인들, 지금 외지인, 다른 도에 사는 사람들 특히 서울 걸 많이 매입합니다. 핵심 지역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양이 좀 부족하죠. 거래량이 적은 거 봐서 갭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한계가 있죠. 부자들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강남 임대사업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늘어나고는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새마을금고 연체율 한번 봅시다. 어유, 2포인트대가 23년에 9.99, 10포인트대까지 완전 올라와 버렸어요. 자, 원화 대출 연체율. 근데 가계 기업 이 연체율, 가계 기업이 0.23까지 갔다가 0.37로 막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현재 상승거래가 높고 미분양은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상승거래 세종은 10건 중에 77.5%, 100% 중에서 77.5가 상승. 서울은 64.0. 대부분이 상승이 많지 않나요? 이거 지금 3, 4월 달 기준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 4월 달도 이미 상승 거래가 많았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면 5, 6월 달은 집값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뭐 폭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상승 거래는 많아요. 인정할 건 하면서 판단해야 돼요. 미분양 비율, 미분양은 신통치는 않습니다. 7만 5천까지 간 게 7만 2천으로 줄어는 들고 있어요. 줄어는 들고 있는데 물론 지방의 6만 가구가 대부분이죠. 서울은 거의 미분양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 좀 더 줄어들어야 돼요. 자, 이번에 V자 반등, 완전 V자잖아요. 이게 0이에요. V자 반등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자, 한국부동산원은 0.04로 플러스로 지속되고 있는데 KB시세는 마이너스 0.07 이제 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약간 둘이 다릅니다. 자, 4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정답을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 100% 실거래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 하락 거래들 있죠. 한 번도 거래 안 됐던 하락 거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KB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거래량이 많은 것들을 골라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보는 게 객관적인 거죠. 4대 은행 가계대출 추이 쭉 줄어든다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집값이 스물스물 올라가는 그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100건 중에 3건은 거래를 취소하고 있는데 집값이 약간 반등 중인데 매도자가 거래를 취소한다? 이거는 의혹이 있어요. 집값 띄우기 의혹이라고 써 있죠.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상당히 100을 넘어서 좋았는데 뚝 떨어지고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하는 도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기회가 오면요, 이 돈을 굴릴 수 있는 눈사람처럼 이렇게 눈덩이처럼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지금은 아주 차갑게 시장을 진단해야 합니다. 어차피 폭등과 폭락은 어려울 것 같고 자본에 맞는 투자를 하다가 3년 후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제 위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